전북도는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합니다. 운영시간은 밤 1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되며 사적 모임 6인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집계 이래 가장 많은 1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일 6,5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243곳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북도민들은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 배상에 대해 1차 때와 동일한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합니다. 전북도는 관련 식당과 카페는 물론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6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도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인 9일 투표장 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집계 이래 가장 많은 1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일 6,5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40명, 정읍 340명, 김제 301명, 남원 274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9,070명으로 늘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박준배 시장이 비대면으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2달 동안 누적 확진자 수가 3,100여 명에 이른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59세 확진자가 전체 중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 역학조사 대응 상황실을 구축해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맞춤형 재택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심각한 상황이 이르러서 무증상 경증 감염자 확산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가정과 직장으로 전파되는 중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약 7만 명이 증가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3일 하루 동안만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세도 잡아야 하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도 살려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전북도 내 243곳의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번 대선에 유권자의 관심과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장을 찾은 도민들을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읍의 한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들 손을 잡고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우리 이제 아들은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선거인데 선거의 필요성을 지금 제가 오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꼭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입장 전 발열 체크부터 거리두기, 비닐장갑 착용까지 철저히 실천합니다.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본인 확인을 거쳐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고온이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임시 기표소가 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한 시간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유권자는 153만 2,600여 명. 지난 19대 대선보다 7,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31%로 세종과 전남, 광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기보다는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계열 장갑을 껴 국민의힘, 전북도당 등에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 선관위 측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려보낸 물품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각 사전투표소에 투명한 비닐 장갑으로 바꿔 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전북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데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저마다 다를 겁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가 가장 걱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공약이 등장하지만 걱정만 늘었을 뿐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자체에서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좀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세 그런 것도 좀 다운시키고. 청년들 취업난이 많이 심한데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청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유권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이 가진 다세대 주택자들의 세금을 규제하면서 전체적인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구분하여서 제대로 각 요소마다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분권, 그리고 대학도 좀 적절하게 지방 대학들이 발전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정 대학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고 성장한 데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좀 더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기숙사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장학금이라든가. 중대재해 사고를 걱정하는 노동 현장에서도 대통령 후보에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한국의 노동 현장을 반드시 만드는데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지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고창 지역 청년단체 등 2,5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 청년단체 1,600여 명과 수산인단체, 외식업 소상공인 연합회원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5%를 넘는다며 실력이 검증되고 위기에 강한 후보라고 지지 배경을 전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 1차 때와 동일한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과 전남, 경남의 7개의 시군댐 방류 피해 신청인에게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청인들에 대한 추가 조정 결정입니다. 기관들의 부담 비율 48%는 지난 1월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폭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청 고위공무원이 코로나19 판정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떠는 아이들과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도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임실에 있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제 지역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코로나19 자가진단 도구가 무료로 지급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28일 1차로 2만여 개를 배부했고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5차례에 걸쳐 임신부와 저소득층, 장애인시설 등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이들의 구매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